지난 시간에 했을 때 해석한 빔의 단면을 원형 단면으로 속성을 한번 변경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사각 단면이었죠. 원형 단면으로 해서 3mm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mm로 바꾸겠습니다. 원 반지름을. 그러면 해석으로 가셔가지고 원형 단면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D 메시고 1D 프로퍼티를 바꾸면 되겠네요. 1D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면이 사각 단면이 렉탱귤러 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렉탱귤러 저도 좀 헤맬 수는 있는데 같이 한번 헤매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석의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린드리컬 빔으로 바꾸면 원형 단면이 되고 만약에 중공형 원형 단면이면 튜블러 빔이 되겠죠. 예, 튜브 형태. 그래서 컴포넌트 에디션을 가서 레디우스를 몇 미리 입력하라고 써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원형 단면의 반지름은 3mm로 컴포넌트 에디션을 선택해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3mm로 바꾸고요. 빔 데피니션 3mm로 오케이 하면 이게 3mm의 원형 단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누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서 처짐량을 계산해 Z를 수계산을 해보시면 수계산은 직접 하시고요. 이렇게 원형 단면으로 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파트 1의 라인 1, 1D 메시 1, 1D 프로퍼티.1 머티리얼은 스틸로 해서 상태는 OK가 떴네요. 그랬으면 OK 클릭하시고요. 컴퓨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컴퓨트 버튼을 누르셔서 얼 버튼을 클릭하시면 잠깐 멈춰졌다가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 단면이 더 많이 변형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스틸 단면이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고요. 계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 문제 이렇게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원형 단면으로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을 딱 눌렀을 때 41.9mm가 나왔네요. 정확하게는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 키면 41.9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다가 41.9mm를 써 넣으시면 되겠죠. 수계산 결과도 같은 결과를 나오겠죠. 41.9mm로 이렇게 답을 적어 놓으시면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변형량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이 계산 결과를 볼 때 변형량이 작아져서 원형 단면으로 해서 반지름을 3mm로 줄였을 때 더 스티프니스가 커진다는 것, 강성이 커진다는 것을 이 해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 확인이 정량적으로 확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석은 간단하게 끝났죠.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바꾸라고 써 있나요? 빔의 원형 중공 단면으로 단면 속성을 변경해서 외부는 3mm, 내부는 1.5mm로 중공으로 하라는 것은 튜블러 빔으로 바꾸란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가서 단면 프로퍼티가 어디있지? 1D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하셔서 실린더리컬 빔을 튜블러 빔으로 바꾸고요. 단면 속성을 클릭해서 아우터 다이아메터는 3mm로 바꾸고요. 이너 다이아메터는 몇 mm로 바꾸라 그랬죠? 1.5mm로 1.5mm로 단면 속성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튜블러 빔이 확대하면 확인이 되죠. 바깥 빔의 레디우스가 3mm고 내부 원의 레디우스가 1.5mm로 해서 빔 속성을 바꿨습니다. 이해되시고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건을 해서 계산을 해서 완성을 해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처짐량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
체커를 눌러서 OK인지 확인했고요. 컴퓨트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이 계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es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누르고요. 동영상이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스피드를 좀 올렸을 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 보게 되면 44.75mm네요. 44.8mm. 그럼 이 부분에다가 수계산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수계산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44.8mm를 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것도 마찬가지 41.9에서 좀 처짐량이 늘은 더 커지는 거로, 중공용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처짐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블럼의 해석을 수행해서 채웠습니다. 그때 I 값은 이렇게 이 튜블러형 속이 비어있는 중공용 단면 모멘트는, 면적 단면 모멘트는 이런 공식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의 소재를 스틸에서 알루미늄으로 재질 변경하여 해석해서 스틸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해석 3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해석 3번을 수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카티아로 넘어와서요. 1D 메쉬를 더블 클릭하고, 메쉬는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1D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해서 튜블라 빔을 아까 렉탱귤러 빔으로 바꿔서 가로 X, Y가 5mm, 세로가 5mm로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OK 누른 상태에서 고쳤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냐면 스틸을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링크 매니저 프로덕트에 있겠네요. 스틸을 지우고요. 머티리얼 스타트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으로 다시 넘어와서 거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군요. 가만있어 보자. 이거를 머티리얼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될까요? 이 스타트 아닌데요. 어드밴스드, 얘는 구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신 툴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해석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스틸을 이렇게 지웠고 파트 바디에 뷰의 툴바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이 지금 툴바가 지금 얼른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네요. 프로덕트 와서 바꾸면 됐네요. 예, 프로덕트로 와서 거기서 알루미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체커 이 신호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디 프로퍼티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기존에 해석했던 건 스틸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의 물성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물성은 알루미늄의 프로퍼티스가 하셔서 어널리시스 누르시면 영수 모듈러스가 70기가파스칼 정도 되고요. 포화성 레이셔가 0.346, 덴서티가 2.719g/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0.00271g/세제곱 밀리미터고요. 한복 강도가 95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걸로 어플라이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컴퓨트 버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트 하면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좀 더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스틸보다는 작기 때문에 더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더 높게 나오겠죠. 이렇게 좀 더 많이 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100 얼마 나오나요? 146m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파이널 엘리먼트의 센서를 보게 되면 146.4mm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과제 몇 번 하고 있죠? 과제 3번을 하고 있네요. 해석 3번. 해석 3번이 아니네요. 지금 몇 번을 했냐면 이거네요. 이게 51.2mm였고요. 얘는 알루미늄으로 바꿨을 때 146mm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6mm) 맞나요? 네, 146mm 맞습니다. 146.4mm가 되겠습니다. 그걸 해석 4를 먼저 했네요. 다시 해석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3은 스틸과 알루미늄이니까 이렇게 스틸을 먼저 해볼게요. 스틸로 먼저 하려면 좀 전에 했듯이 프로덕트로 와서 얘를 알루미늄을 없애고요. 여기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에서 스틸로 바꾸고요. 이 상태에서 스틸로 바뀐 거 확인하고 마이너스 버튼 몇 번 누르면 스틸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스틸로 바꾼 상태에서 1D 프로퍼티를 바꾸겠습니다. 로드의 프로퍼티스를 클릭해서 1D 프로퍼티를 바꿔서 렉탱귤러 빔을 서큘러 실린드리컬 빔으로 바꿨나요? 과제 3번 다시 보겠습니다. 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원형 단면으로 바꾸고 스틸 소재를 적용했을 때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 아까 41.9mm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41.9mm 맞죠? 그러면 얘를 41.9mm 수계산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해석만 돌려드릴게요. 수계산은 연필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겠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바꿀 경우에는 얘는 스틸이었는데 얘를 단면 프로퍼티 다시 한 번만 하게. 이게 좀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3mm로 안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3mm를 넣고 얘를 스틸을 딜리트하고 어플라이 머티리얼 가서 알루미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이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체크 버튼으로서 알루미늄 걸 오케이 하고 컴퓨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따라는 오고 계시죠? 잘.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누르고 동영상 한번 키고요. 잘 계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영상도 잘 먹네요. 그 다음에 맥시멈 디스플레이스 누르면 120mm로 확 줄어드네요. 확 커지네요. 알루미늄이 특성이 스틸보다 훨씬 나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120mm 답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도 120mm.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 단면 소재를 스틸에서 알루미늄으로 재질 비교를 좀 전에 했었죠. 그래서 51점 이거를 146으로 바꾸는 해석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완성한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사각 단면인 경우는 단면 모멘트가 12분의 a 제곱으로 해서 계산하면 a가 아까 5 곱하기 5였죠. 25mm인데 0.005 곱하기 0.0 제곱이 0.00 제곱미터로 바꾸니까 이게 값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해석 5로 해보겠습니다. 빔의 길이를 500mm로 늘려서 처짐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m일 땐 이랬는데요. 사각단면으로 다시 바꾸고 500mm로 해서 스틸로 바꿀게요. 알루미늄은 딜리트 시키고 여기서 어플라이 머티리얼 해주고요. 스틸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요. 스틸로 바뀐 걸 확인하시고 이번엔 사각 단면의 길이가 200mm였는데요. 당초에 이 카티아가 장점이 이거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의 길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하나로. 아,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닌가 보네요. 여기 프로덕트 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길이를 200을 5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기서도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플러스 시키면 500mm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주고 네. 오늘 시뮬레이션 가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바꿔야 돼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D 메싱이 잘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n-로 넣고 노드 앤 엘리먼트의 메싱이 5mm로 해서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픽스 시키는 건 바꿀 게 없네요. 로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로드는 디스트리뷰트 폴스인데 요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끝에 여기에 마이너스 200 그리고 1D 프로퍼티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실린더리컬 빔으로 되어 있네요. 실린더리컬 빔이 아니고 지금 해석 다시 보겠습니다. 해석은 사각빔이니까 얘를 렉탱글러 빔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에디션을 해서 Y가 5mm, Z가 5mm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신호등을 한번 켜볼게요. 잘 스틸로 들어가서 1D 프로퍼티가 OK 됐는지 확인하고 컴퓨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산이 약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좀 확 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동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많이 휘죠. 이 L3승 처짐량 델타는 L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800mm가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해석 6만 하면 오늘 과제는 끝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00mm 단면을 10mm로 변경해서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6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단면 길이를 200mm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각 단면을 좀 키우면 것이 더 처짐량의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이 빔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 더 기여를 많이 하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시 이 부분을 라인의 길이를 200mm로 다시 줄이고요. 200mm로 줄이고 또 더 많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노드앤 엘리먼트의 메쉬를 5mm로 하고요. 디스트리뷰티드 폴스를 200mm 뉴턴을 주고요. 그 다음에 1D 메쉬를 사각 단면 메쉬는 5mm로 했고요. 사각 단면에 가로 세로 길이를 5mm를 고치니까 1D 프로퍼티를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렉탱귤러 빔은 고칠 필요가 없는데 렉탱귤러 빔의 Y 길이를 10mm, Z 길이를 10mm로 바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등을 켜볼게요. 스틸로 돼서 OK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캘큘레이션을 누르겠습니다. 계산이 완료가 됐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고요. 조금만 미세하게 움직였네요. 예. 움직이긴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예, 약간만 쳐져 3mm만 쳐지네요. 3.2mm. 그럼 여기서는 답이 이렇게 적용시는 3.21mm가 쳐진다. 그럼 가장 지금 처짐량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이 해석 6번이 되겠죠. 이 부분을 쭉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1D 엘리먼트 빔 요소 처짐량이 당초 기본 처짐량이 51.2mm였는데요. 요걸 100%로 볼 때 가장 처짐량을 줄일 수 있는데 효과적인 설계 변경 방법은 과제 6번. 사각 단면의 단면적을 100제곱밀리미터로 늘렸을 때 사각 단면인 경우 3.21mm로 가장 기여를 많이 했고요. 가장 기여를 못한 것은 과제 5번이 되겠는데 사각 단면 소재 길이를 500mm로 늘렸을 때는 가장 큰 처짐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한편의 논문이 됐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재료를 바꿔본다든지 단면의 형상을 바꾼다든지 단면의 길이를 바꿨을 때 가장 큰 차짐량과 가장 작은 차짐량을 나타내는 설계 방법이 이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